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 부와 성공을 부르는 나폴레온 힐의 인생 처방전, 나폴레온 힐 지음, 이미정 옮김, 니들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챕터 1. 두려움은 사고방식의 문제. 두려움보다 더 파괴적인 감정은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자신과 세계의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두려움은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뿌리내려 당신의 주된 생각들을 어둡게 물들이고 인식을 변질시키며 결국에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에 불과하다.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로운 것으로 바꾸고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시피 나폴레온 힐의 이정표와 같은 책들은 세계대전과 불황으로 낙담과 마비 상태에 빠진 한 세대를 구해냈고 수많은 백만장자들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양산했다. 또한 관점을 넓혀서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사상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패배가 최종적인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꿈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연료로 삼아 꿈을 끈질기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관점이다. 성공을 부르는 사고방식. 사람들은 난관에 부딪히면 대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자신만큼 힘든 길을 걷지 않아서라고. 성공이라는 결과물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분노하고 자신은 운이 나빴다고 한탄한다. 우유부단하고 패배에 고개 숙이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이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뿌리 깊이 박힌 두려움을 숨기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나폴레온 힐은 그처럼 편협한 관점을 깨부순다.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운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다. 물론 그들이 운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키워낸 내면의 신비한 힘에서 나온 것이다. 두려움과 제약이 아니라 신념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정에 의해서 말이다. 내면의 힘은 현실을 영구적인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패배를 더욱더 노력하는 도전으로 바꿔놓고 두려움과 의심처럼 스스로 초래한 제약을 무너뜨린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힘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내면의 힘은 어제의 실패에 짓누르지 않도록 해주며 개인적 성취 기회를 매일 제공해준다. 인종이나 특정 신조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독단적 일관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나폴레온 힐은 25년 동안 500여 명이 넘는 성공한 미국 기업가와 사상가를 인터뷰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뛰어난 성취를 보인 사람들 모두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패배했거나 보통에 머문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교육과 인맥, 돈과 같은 개인적 이념이 아니었다. 역경을 끈기 있게 헤쳐나가고 명확한 목표를 한결같이 추구하느냐가 그 차이를 가르는 관건이었다. 결국은 한 가지 핵심 요소, 즉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이런 연구 결과 덕택에 생각이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나폴레온 힐 고유의 성공 철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한 철도회사 대표 제임스 제이 힐, 위대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 헨리 포드, 라디오의 아버지 리 디포리스트,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이들은 누가 봐도 천재성과 엄청난 운을 타고난 사람들로 존경받는다. 하지만 힐은 천재성이란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보다는 모두가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위대한 인물들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불리한 조건들과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냈던 긍정적인 신념은 보지 못한다. 그들의 성취는 그들이 헤쳐나가야 했던 역경과 정확하게 비례함을 기억하라. 신념과 자기 확신, 창의성,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이 세 가지 자질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들의 삶을 이끈 결정적인 자질이다. 이에 대해서 힐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 어떤 사람들은 극빈자의 삶으로 추락한다. 이처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삶의 양상은 그들 각자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높은 지위의 사람은 신념이라는 길을 선택했고 낮은 지위의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길을 선택했다. 교육과 경험, 개인적 기술은 2차적인 문제다.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낙심하기 쉽고 두려움과 걱정, 의심에 휩싸이기 일수다. 특히 공포와 수동성을 먹고 자라 그와 똑같은 것을 재양상하는 사회적 잡음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 언론과 비관론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잡다한 소리에 짓눌려 자신의 목표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의 직관을 불신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한다.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부정성에 노출되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은 최악의 사태만 곱씹는 악순환을 낳는다. 종국에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정신이 스스로를 해친다. 반면에 생각을 통제하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에서 말하는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통제하는 출발점은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실패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패배 앞에서 포기했기 때문일 뿐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힐의 말을 빌자면 패배를 현실로 인정할 때까지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패배는 어긋난 계획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실패라는 탈을 뒤집어 쓴다. 자기 확신과 신념이 부족한 사람들은 패배를 극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일시적인 패배 저편에 있다. 그곳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역경 극복 과정에서 얻은 힘과 독창성, 의지가 그 무엇과도 비할 바 없이 가치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힐이 인터뷰했던 5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 역시 패배가 엄습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넘어선 곳에 위대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챕터 4. 힘의 물결.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두려움은 당신을 감정의 포로로 만든다. 여기에 환경적인 영향까지 가세하면 두려움이 공황 상태와 히스테리 상태로 악화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추진력과 창의성, 성공 기회를 이용하려는 용기가 부족해진다. 또한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며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더 나쁘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걱정을 퍼뜨리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사회의 잡음을 키워놓고 그걸 구실로 삼아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필요 없다. 역경을 기회로 삼아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혁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가들이 필요하다. 랠프 월드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매일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삶의 교훈을 얻지 못한다. 이제는 당신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힘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 정신의 놀라운 창의적 능력을 이용해 성공을 이끌어 나갈 때다. 습관을 통제하라. 7가지 기본적인 두려움과 8번째 악마는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골마 퍼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비교적 간단한 치유법이 있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균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즉각적으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다.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켜 무행동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힐은 또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적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두려움은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법은 노출요법과 유사하게 단계별로 두려움을 직시해서 두려움의 감정적 힘을 무력화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두려움의 무해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두려운 상태에서 계속 행동을 취하면 두려움은 그 힘을 잃는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의 불합리성이 드러나고 성공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만족감이 치솟는다. 두려움과 부정적 영향력에 쉽게 전염되는 취약성은 파괴적인 습관을 낳는 감정적 상태이며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키워야 한다. 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하다. 모든 인간은 습관의 집합체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내는 습관이 있는 반면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는 습관도 있다. 이러한 습관은 두려움과 의심, 걱정, 불안, 탐욕, 미신, 질투심, 증오에서 생겨난다. 생각 습관은 감정과 생각과의 관계를 끊어서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 여기서는 자기 절제가 중요하다. 내외적 메시지가 자신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자기 감정을 인식해야 자기 절제가 가능해진다. 감정적 생각을 잠재의식에 침투하기 전에 중립화시키고 두려움이 몰아가려는 방향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화 영업이 두렵다면 이렇게 해보자. 전화 영업에 대한 감정과 두려움을 밝혀내고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숨에 그 감정도 함께 내보낸다. 이어서 파괴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자기암시, 예컨대 이 기회 이 상품 등이 그 사람의 삶에 크나큰 가치를 더해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 같은 자기암시 형태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두렵더라도 행동한다.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거는 것이다. 어떤 두려움의 잠식당에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 계획은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현재 갖고 있는 재정적 자원에 만족하고 감사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다. 재정적으로 궁핍한 시기에는 소비와 저축을 조절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 혹은 행동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자부심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운동, 자기 돌봄을 통해 신체와 정신을 돌보겠다는 다짐으로 치유할 수 있다.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는 실력 있는 의료 전문가를 찾아가 믿고 맡기겠다는 결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련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연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그 두려움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믿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우면 정신적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유대감도 깊어진다.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역경을 닥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매일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지나치게 의심하지 않으면서 외부의 영향력에 저항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오는 지혜와 여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이득을 즐기겠다는 다짐으로 치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봉사, 발전의 열매를 맛볼 기회를 얻었다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합해져서 걱정을 낳기 때문에 최상의 치유법은
걱정할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 무엇도 없다고 단호하게 결정짓는 것이다. 걱정에서 생겨나는 끝없는 불안과 불만족보다 더 나쁜 것이 뭐가 있겠는가? 실제로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는 경험 그 자체가 종종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수 있다. 내 생각은 부와 성공을 향해 흐른다. 습관은 힐이 우주적 습관의 힘이라고 명명한 자연 법칙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준다. 자기암시 기능도 강화해준다. 여기서 자기암시는 자발적으로나 비자발적으로 잠재의식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잠재의식은 감정적인 생각을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실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토록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들여서 잠재의식을 동원해 현실로 만든다.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이 사고방식으로 고정되고 더 나아가서 관점을 바꿔놓는 생각 습관을 더욱 강화시킨다. 예컨대 금전적 손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고방식으로 고정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건설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잠재의식과 무한 지성을 이용해 부정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힐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에 비유해서 성장이나 실패를 가속화시키는 힘에 대해 설명했다. 거대한 강과 같은 우주적 습관의 힘은 정반대로 흐르는 두 개의 흐름, 즉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잠재력을 모두 지니고 있다. 강에 비유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 강의 한쪽 줄기는 불을 향해 흘러가면서 그 물길에 들어선 모든 사람을 데려간다. 이 강의 다른 물줄기는 불행과 가난을 향해 흘러가면서 불운하게 그 물길에 들어선 이들을 휩쓸어 간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걸러내고 신념과 사랑 같은 긍정적 감정에 물든 건설적인 생각으로 그 자리를 채우자. 그러면 어떤 성공을 바라든 그 성공을 향해 흘러가는 물길을 타게 될 것이다. 힐은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했다. 생각 습관을 당신 뜻대로 형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당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생각 습관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방치해둔다면 실패를 향해 흘러가는 인생의 거대한 강줄기를 타게 된다. 인생에서 바라는 것은 정신을 쏟아부으면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바라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그것을 얻게 된다. 당신의 생각 습관은 당신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먹고 자라난다. 두려움의 유령들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위대한 성공과 지속적이고 놀라운 성취를 가져다주는 생각 습관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이에 대해 힐은 이렇게 단언한다. 당신의 의지력을 모두 발휘해서 당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소망을 이뤄주는 하인이다. 당신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아무도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에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두려움 극복 프로젝트. 당신의 생각 습관을 일주일 동안 기록해서 분석해보자. 건설적인 습관은 무엇이고 파괴적인 습관은 무엇인가? 파괴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불러내는 보다 더 큰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파악하고 그 감정의 반대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행동하겠다고 결심하자. 새로운 생각 습관과 행동 습관을 실천하고 그 진전 상태를 기록한다. 특히 전반적인 사고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들을 기록한다. 챕터 5 마스터마인드 활용법.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린 일이지만 이때 마스터마인드 원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힐은 마스터마인드란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의 연합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 우리는 무한지성의 위대한 저장고에서 힘을 흡수할 수 있다. 무한지성은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념의 틀 안에서 사고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계속해서 자극한다. 당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는 사람들과 조력 관계를 맺으면 창의적 상상력이자 영감의 원천인 육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힐은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인간의 두뇌는 생각의 진동을 보내는 방송국이자 수신기이고 마스터마인드 원리는 생각을 자극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때 효과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정기적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스터마인드에 의해 형성된 제3의 지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하나의 마스터마인드가 공동의 명확한 핵심 목표에 함께 매진하기만 해도 생각의 진동을 증폭시켜서 좀 더 수준 높은 사고에 접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 개개인은 마스터마인드를 통해 두려움과 걱정 같은 파괴적인 마음 상태를 극복하고 역경을 혁신과 창조의 동기 유발 요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무한 배당금으로 안겨주는 부의 궁극적 형태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번영을 가져다주는 조력 관계. 힐은 특히 대규모로 발생하는 집단적 역경 속에서 개인 및 사회적 변화의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때 일시적 패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는 건설적이 될 수도 파괴적이 될 수도 있다. 힐은 불황과 세계대전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핵 전쟁의 위협으로 짙은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음에도 새로운 정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의 보호자임을 배우고 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재산을 쏟아부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공동의 역경과 불안을 마주하면 마스터마인드 효과를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고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 기술과 지식을 조합하려고 할 때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주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채우도록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는 봉사이다. 타인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일에 매진하면 두려움과 그 밖의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일이 없다. 힐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마음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했다. 남에게 봉사하기만 해도 번영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적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켜 신념과 사랑, 희망, 관용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의 7가지 유형을 이겨내려면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잘 활용해야 한다. 만약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베푸는 삶을 살아보자. 그 순간 훨씬 더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동시에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는 타인의 삶에 가치를 더해줄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어쩌면 그렇게 함으로써 부차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봉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해소시킬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면 칭찬을 습관화하자.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는 봉사나 혁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다음 질문의 답을 고민해보자.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가상 커뮤니티나 그 밖에 다른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가? 교훈적인 책을 쓸 수 있는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해주는 상품이 있는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직접 요리를 해서 아픈 사람에게 가져다 주자.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는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줄 방법을 찾아본다.
시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괴롭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자.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다.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침해당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제약당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는 이처럼 자유를 제약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기 힘들다면 실버타운에서 자원봉사를 하자.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는 이제 막 성공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조언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롭다면 사람들이 현재에 더욱 충실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아본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는 영속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을 방법을 논의해 본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개선시키고 번영과 성장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두려움이 불러내는 우유부단과 의심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두려움의 소나기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라. 당신의 감정과 일시적 패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명확한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관점을 확대하면 당신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이제는 당신의 감정,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삶을 다스릴 때다. 이제는 당신에게 운명 지어진 개척자가 되어야 할 때다. 생각의 힘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불굴의 용기로 바꿔라. 용기를 내서 꿈을 행동으로 옮겨라.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